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축구 쿠웨이트 대 오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쿠웨이트는 피치 감독 체제 아래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세프와 아마드, 모하마드 다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롱볼 기반의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떨어지고 세밀한 침투나 결정적인 찬스 창출 빈도가 적은 편입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득점력 자체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은 라시드 자버 감독 체제 아래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비 조직이 매우 잘 정비된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한국과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월드클래스 전력을 상대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알리 알부사이디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빠른 커버로 상대 측면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자밀 알 야마디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배급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정 이후 다시 쿠웨이트 원정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비행과 체력 부담은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쿠웨이트가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오만도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과도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실점 억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상황이라면 공격보다 수비 중심의 루즈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쿠웨이트는 답답한 전개 흐름으로 인해 공격에서 효과적인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술 구조고 오만은 강팀과의 연이은 원정 일정으로 체력적 피로 누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양팀 모두 수비 균형 유지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공산이 크며 득점보다는 무득점 또는 최소 득점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축구 팔레스타 대 이라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압 아부 자자르 감독 체제 아래 4-4-2 전형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력과 라인 간격 유지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실점 억제형 팀입니다. 웨삼 아부 알리와 자이드 컨바르의 투톱 조합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마무리 능력과 전방 연계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공격 위협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바그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공격 루트 자체가 다양하지 않아 득점 기대값이 상당히 낮은 팀 구성입니다. 이라크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4-2-3-1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전개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리 자심은 박스 근처에서 침투를 시도하지만 이라크의 핵심 루트는 여전히 아이맨 후세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술 다양성 부족을 의미하며 상대가 후세인만 차단해도 전체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모하나드 알리의 측면 움직임은 위협적이긴 하나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가 불안정한 점 역시 한계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나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경기 흐름이 루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골문 앞에서의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득점 없이 끝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팔레스타인은 조직력만으로는 승부를 내기 어려우며 전방에서 결정력 부족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라크는 아이맨 후세인 의존 전술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체적인 창의성 부족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허심 공방전이 이어지는 무득점 무승부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금일 해외축구 지브롤터 대 체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브롤터는 리바스 감독 체제에서 4-4-1-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형적인 약체 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바르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자체가 거의 없고 중원에서도 볼 점유율이 극히 낮은 팀입니다. 특히 브리토, 크켈런 등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순간적인 스피드 대응이나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어 수비적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코는 하세크 감독 체제에서 4-3-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좌우 윙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중앙의 빠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득점 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리멘트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술츠와 흘로제크가 양측면에서 콤팩트한 연계 패턴과 볼순환을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매우 능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흘로제크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보단 컷인과 박스 안쪽 진입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의 블록을 무너뜨리는 역할에 특화된 자원입니다.
이는 지브롤터의 수비 라인 구조상 커버와 협력 수비의 허점이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 팀의 전력차는 전술, 기량, 경험 모든 면에서 크며 체코가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박스한 침투를 기반으로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코 승을 봅니다. 지브롤터는 수비에 치중하겠지만 체코의 빠른 볼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체코는 흘로제크와 술치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측면부터 박스 안으로 유기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일방적인 체코 우세로 전개될 공산이 크며 핸디캡 극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차 매치업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이스라엘 대 노르웨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벤 시몬 감독 체제 아래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페레츠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진은 수비 시 이선까지 라인을 내리며 촘촘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지자와 사비아 역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커버와 측면 봉쇄 역할에 충실한 자원들입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전방 숫자가 적고 역습 전개 시 속도와 패스 정교함에서 아쉬운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노르웨이는 솔바켄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전방에서의 피지컬과 마무리 능력이 압도적인 자원이고 누사와 세를로트의 움직임 또한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은 서북 유럽 노르웨이에서 동유럽 끝자락인 이스라엘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컨디션 관리와 회복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운 기후와 시차 긴 비행은 초반 템포 유지와 체력 소모 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수비 중심 운영으로 실점을 억제하며 경기 템포를 낮추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전방 화력이 강하지만 이스라엘의 밀집 수비와 체력 누수 요인을 동시에 돌파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노르웨이는 공격 자원들이 훌륭하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기후 적응 문제가 경기 내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수비 조직력과 템포 조절에 강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답답한 흐름과 저득점 구도로 끌고 갈 공산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비에 집중하고 노르웨이가 체력 변수에 발목을 잡힌다면 무승부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조합 100% 무료 공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